자, 시작합시다. 아닌가? 10분 됐죠? 네, 10분 됐죠. 넘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형공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형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맥락의 예제들 좀 보셨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들이 나오면 그 RN 공간으로 착각해서 잘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들을 좀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관련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그 진행 흐름이 그 이제 예제 강예제로 나간 흐름이 중간에 이제 내적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다음 예를 풀려고 이렇게 중간에 내적이 들어간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말고 바로 예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1번하고 4번을 볼 때 추가적인 이야기가 부분 공간에 대한 어떤 덧셈이나 또는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뭐 교집합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승을 가져와서 이제 커널 뭐 이거 찾는 이야기거든요. 뭐 이미지 찾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서 좀 다뤄볼게요. 네. 자, 이제 예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예가 나갔어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갔으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차원 정리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을 달고 그다음에 차원 정리를 이제 상기시켜 드릴게요. 차원 정리. 일단 제목은 차원만 답시다. 차원만 달고 그리고 이제 차원 정리를 이야기할게요. 차원에 관한 정리라고 답을 할까요? 뭐 차원에 관한 성질이 되나요? 뭐 제목을 이렇게 뭐 짧게 달아도 됩니다. 주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어떤 정리가 있냐면 이런 정리가 있어요. 정리. 선형상이 주어질 때 선형상 첫 번째 자, 선형사상 F라고 할까요? 두 개의 백통관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F의 백통관을 보는 중이고 둘 다 선형공간 리니어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어요. 1대 일단 이제 정리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성립하냐면 정의역의 차원은 이미지의 차원 그 다음에 커널의 차원 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게 뭔지를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이 두 개 먼저 얘기할게요. 이미지 F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 F입니다. 이미지 오브 F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상, 뭐 F의 상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친숙한 개념은 치역입니다. 치역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그 치역을 나타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F에다가 그냥 V를 다 보내는 거야 라고 써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그 F, V들, V를 다 보낸 거야. 이렇게 이제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거를 치역, 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뭐 같은 말이고 치역이나 항이나. 그다음에 이제 커널입니다. 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커널. KER을 가져오고 F라고 쓰는데 이제 정의 자체는 뭐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F로 보내어서 나오는 결과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숫자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역 W에 있는 영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주는 걸 커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점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 벡터 공간을 이야기할 때 벡터 공간이 어떻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뭐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붙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다 어떻게 뭐 이상형을 줄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상을 가져오고 사상을 가져올 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아무 함수란 성형사이드는 아니에요. 함수 중에서 앞에 나오던 정의를 만족해야만 뭐다? 성형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미지하고 커널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교 공부하신 배우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문자 표현을, 문자식 표현을 읽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남이 쓴 글을 또는 남이 쓴 답안지를 읽고서 또는 남이 쓴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가 나에게 그 문제의 의미대로 와닿게 되느냐의 이야기죠. 소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뜻이 전달되는지. 그래서 소통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특히 기호를 읽을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기호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의미 있게 해석할, 제대로 제 뜻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하기.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변형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여기 뭐가 빠졌어요? 모든이 빠졌습니다. 왜 빠지냐고요? 원래 빠져요. 그리고 원래 있는 거고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V를 가져와서 보내어서 나오는 것들의 집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경우들이 있냐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집합, FV를 가져와서 W가 되었다. FV를 보내어서 W가 되었다. 그래서 그 W를 쓰자 여기다가. 그럼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FV를 쓴 거예요. 왜냐면 같은 거잖아. F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모든 V를 쓰면 뜻이 단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모든 V입니다. 모든 V. 생략 때 있으면. 이 말은 예를 들기 싫은데 기본이라. 예, 근데 이제 x 더하기 1, x는 정수 이렇게 쓰다 칩시다. 또는 아니면 정수집합이니까 정수집합에 있는 거 이렇게 쓰다 칩시다. 그럼 뭐죠? 정수집합이지. 아시네. 그죠? 근데 이랬다 칩시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이거 맞잖아. 정수 더하기 1, 정수 더하기 1, 정수 더하기 1이잖아. 그죠? 정수에다 1 됐으니까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그죠? 이게 정수인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x, 정수에 속하는 모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1, 2, 3만 하냐? 왜 딴 거 안 하냐? 그래서 넌 틀린 거야. 왜 딴 거 안 했어? 그래서 넌 틀린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전 모든 정수가 다 나와야지. 되겠죠? 그 말이 뭐라고요? 모든이 원래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x,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이제 v 이렇게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게요. 얘가 v입니다. 이게 w예요. 함수 f가 보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v가 가서 w가 된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에 딱 정해진 원소가 하나 있고 보내었으니까 원소겠죠? 전부 다 가야 되잖아. 전부 다.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가서 꽂히는 그런 w를 여기다 써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다 한 점으로 갈 때, 모든 원소가 다 한 점으로 갈 때 그 한 점을 여기다 적으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함수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아니라고 쳐요. 그러니까 근데 함수가 근데 얘는 이리로 가고 얘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의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원소 한 군데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소 이 집합 뭐가 공집합이 된다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치역이 되겠냐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모든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 되겠어요? 아니 한정사,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그 어떤 문자 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지칭하기 위해 쓰는 한정사는 둘밖에 없어요. 원래 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는 모든, 하나는 존재. 그 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둘이 아니면, 요거 둘이 아니면 한정설을 발명하실래요? 새로 발명? 나는 새로운 논리학을 개척할 거야. 수리 논리만 할 게 아니라 수리 플러스 내 이름 논리학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봐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왜냐면 지금까지 논리학으로도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한정사 둘밖에 없다니까요. 딴 거 붙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됐죠? 모든이 아니면, 모든이 틀린 거 확인되었죠? 모든이 아니면 뭐겠어요? 존재겠지. 존재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W,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그림이 아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런 것들만 가져, 이렇게 되는 요 화살을 맞는 이 부분만 가져서 모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W는 어떤 W예요? 여기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여 쏘아서 이거 맞춘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 있는 원소는요? 여기 있는 원소는 그런 원소 존재 안 해요. 없어요. 여기는 어떤 걸 보내어도 이게 맞춘 애가 이 V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를 V라고 쓰고 존재라고 써줘야지 이 맥락이 맞는 거라고 치역에. 그러니까 존재로 써야 돼. 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지만 뭐든 이지만 여기는 뭐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존재라고 쓰지만 둘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저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다. 요 두 개는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말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참 용을 썼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말일 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야. 됐죠? 이거 글로 적어 존재하다 써도 됩니다.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아, 이거 이미지구나. 상이구나. 서영대에서 문제를 주는데 막 글로 막 적어요. 막 글로. 일단 글로 적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의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글자 길게 막 쓰다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도가 나쁘죠. 그럼 나쁜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내요.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구만. 옛날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문제가 일목요연하게 딱 짧게 나와요.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딱 보이게 문제를 내고 진짜 여러분들 할 일이면 무엇이면 딱 주고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점점 10년 넘게 막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시험 문제 적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뭐 한다? 그런 문제들이 평이한 문제들이 날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점점 요리조리 이렇게 꼬이고 있는 중이에요. 꼬인 사람한테 생각하셔야 돼. 올해도. 그러니 어떻게 꼬아가서 나를 괴롭힐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이게 제일 심하게 꼬은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자, 두 번째입니다. 노란 표시를 별 표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와도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뜻이에요. 의사소통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치역이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속지 마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 말로 이렇게 쓰거나 상이라 부나 치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말과 다르게 핵은 서영대 책 중에서 원소조차도 커널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커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의어가 당겨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공간이란 말이 들어가요. 이 동의어입니다. 영공간. 널 스페이스. 영이란 말이 널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게 보통 이제 말 붙일 때는 한 L을 쓰고 그냥 단어를 이렇게 이을 때는 이렇게 LL 붙여서 이렇게 스페이스. 영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함수 F가 있을 때, 성형상 F가 있을 때 F로 보내어서 뭐가 된다? 0 된다라는 이야기지. 0 된다. 0. 물론 여기서 말하는 0은 벡터라는 뜻입니다. 또는 널 벡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널 벡터. 0 벡터를 나타낼 때 제로 벡터, 널 벡터 또는 NUL, 널 벡터 또는 닐 벡터 이렇게 이제 등등 부릅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져, 허무하게 사라져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없어졌네? 날아가 버렸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그 V들은 얼마나 많은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요상하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요상하게 F로 보내어서 뭐가 되고 그때 그게 0이 되고 이렇게 쓸 게 없을까라는 이야기인데 다행히도 얘는 없어요. 다행히는 요리제만 바꿔봤자 이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다만 이름이 뭐다? 영공간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구나. 되죠? 지금 이거 소개하기 전에 이게 지금 벌써 진이 빠지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표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가져와서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그럼 이제 이걸 말을 하려면 차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뭔지는 형제 정의드립니다만은 차원 논을 벌써 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에 뭘 봤어요? 동형일 때 포를 보고 4차원이야 이렇게 말을 잘 하시더만.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렇죠? 그걸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할 때는 기저를 가져와서 개수를 세고 그 개수를 말한다. 정일정을 시키겠습니다. 차원입니다. 다만 이제 이 차원을 가져오는데 원래 백통관에 대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의 부분을 가져와 쓰죠. 그렇죠? 부분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 여기다 쓸 때 뭘 써야 된다? 부분관을 가져와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백통관이 있을 때 그 백통관 자신이 돼도 그렇지만 그것의 부분관을 가져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써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백통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전체 백통관이 있고 무유라 봅시다. 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의 부분관이 있다고 치고 뭐 V가 있다고 치고 그때 이제 차원 V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정의는 기저를 가져오고 기저의 원소의 개수라고 정의합니다. 단 이때 이제 요거는 뭐다? 기저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저란 무엇인지 또 정의해야 되겠죠? 기저를 가져야 되니까. 기저란 무엇이냐면 V의 기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베이시스. 자, 이렇게 말할 때 베이스의 정의는 첫째. 여기 들어온 원소들 1차 독립이 돼야 돼요. 참고로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제목대로 하겠습니다. 1차 독립이요. 여기 들어온 원소들은 1차 독립이 돼야 돼. 그럼 1차 독립이 뭐죠? 1차 독립 뜻이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벡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에 대해서 1차 독립의 뜻은 물론 이런 분들 계세요. 1차 종속이 아닐 때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 1차 종속이 뭐예요? 뭐 같은 말이 되긴 하지만 1차 종속을 말하기 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다른 것들이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또는 연산으로 그 성형대수학에서는 스칼라 배하고 더하기를 반복해서 하는 그런 연산을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형대수학 연산을 해서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걸 이용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종속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독립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다만 이제 1차 독립은 원래 고유한 정의 자체는 뭐냐면 여기 들은 원소를 가져와서 1차 결합에서 0벡터 될 수 있는 스칼라가 모두 0일 때만 가능해 라고 말하는 이야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적었어요. 그죠? 후공에다가 말로 적었어요. 교재 다 있으니까 한번 베껴 써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B로 생성을 해서 뭐가 된다? V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 이렇게요. 스팬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너레이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요. 자, 그때 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의 뜻이 뭐지? 라는 이야기인데 생성의 뜻은 여기 들은 모든 원소는 여기 있는 것들이 1차 결합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들은 모든 원소는 여기 있는 것들이 1차 결합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이야기는 그 1차 결합을 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스칼라 0일 때면 가능해. 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질을 가져와서 개수를 세워서 원소 개수입니다. 원소 개수. 또는 이제 수학적 용어로서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부릅니다. 기수. 카디널리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수를 가져와서 몇 개. 물론 이제 임용 범위에서는 저게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물론 0일 수도 있습니다. 0과 자연수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차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에 대해서 차원을 구해가지고 더하면 뭐 V가 차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을 제가 기본 이론할 때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니까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증명의 아이디어입니다.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 첫째, 뭘 한다? 커널의 기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F의 기절을
먼저 두자입니다. 근데 V1부터 시작해서 V K라고 둘까요? 설정 정하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커널보다 큰 게 뭐냐 얘기인데, 커널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커널은 정역에 있는 쪽이에요. 상은요, 치역에 있는 쪽, 공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 공역이 V하고 W니까 서로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이하니까 딴 동네야?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딴 동네 본 다음에 W에 있는 건 이미지가 부분이고 V에 있는 건 커널의 부분이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걸 말할 때는 V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V의 기준을 설정해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포함관계가 있으면 기존에는 얘는 일자 독립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서 놓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V1부터 시작해서 VK 놓고 여기다 플러스로 추가해서 V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VL 이렇게 이제 추가해 놓을 수 있다. 참고로 이게 L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문자 수동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하기 이렇게 놓으면 돼요. 참고로 이 첫 번째 문장은 라 하자예요. 라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뭐뭐라 하자.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랄까? 세 번째는 이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드는 기본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이제 F로 보내면 상을 다 만들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걸 이제 F로 보내는 겁니다. F로 보내는데 문제는 이 세 개는, 이 세 개 아니지. 얘하고 점점점 얘는 F로 보면 뭐가 된다?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잖아요. 왜? 커널에 있으니까. 커널에 있는 것도 보내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내면 다 0 되니까 없애버리세요. 이거는 다 날아간다. 없어져 버린다. 0이 된다. 그러면 요거 보내는 것만 사라질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거 보내는 것만 K 플러스 1 가져와서 얘가 얘 기저가 됨을 보였나 뜻이에요. 넌 기저를 가짐을 보이기. 이때 이 보이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일자 독립 보이고 생성 보이고 끝 이렇게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증명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증명을 따라가 보면 그러면 이미지는 여기 원소 몇 개겠어요? L개. 그렇죠? 이미지는 차원을 따져보세요. 차원을 따져보시면 L개. 왜냐면 차원이라는 게 기저를 설정한 다음에 개수거든, 개수. 요거 몇 개? L개. 아, L이 아니구나. L 빼기 K구나. L 빼기 K개. 그렇죠? 그 다음에 커널은 몇 개? K개. 그 다음에 V는 몇 차원? 쭉 이어진 연이어 보니까 L개 됩니다. L개. 그렇죠? 그러니까 K 더하기 L-K를 더해주면 L이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뭐 차원이라고 해봤자 개수니까 더하면 맞다는 얘기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 승립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다? 저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풀어봅시다. 그래서 예제 4번 먼저 풀게요. 4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 차원 정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얘를 이용하는 걸 먼저 보려고 해요. 자, 4번 예제에는 선형사항이라고 들어갑니다. 선형사상 L M2R 이렇게 되어 있네요. 2R 이게 3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보내는데 여기는 행렬이죠. 행렬이니까 A, B, C, D 이렇게 가져왔어요. A, B, C, D. 근데 이거는 3차원짜리 R3니까 A, B, C를 가져와서 이렇게 A 더하기 C 컴마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컴마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배 C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뭘 구하자고요? 상, 과핵 뭐 구하는 거예요. 기저와 차원 이 어쨌든 요걸 가져와서 구하는 겁니다. 뭐가 되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하려면 기저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성 표현한다든지 뭐 차원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해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일단 기초 하나를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 곱하기 C다. 여기가 만약에 A 곱하기 C다. 요 자리가 A, C 이렇게 이제 곱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선형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유는 2배를 해서 보내면 얘 4배가 돼요. 4배가 2배가 아니라. 원래는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2배 2배니까 4배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안 되지. 2배를 해서 보내면 2배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깨졌죠? 이거 되면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여기 더하기 1 했다 칩시다. 더하기 1 이렇게 더하기 1 B-C 더하기 1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B-C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식이. 그럼 선형성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로 A 더하기 C가 되었고 요거는 요 모양 그대로 칩시다. 그러니까 요 하얀 부분은 그대로 있고 여기만 B-C 그리고 더하기 1이 되었다 치자. 그러면 선형성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0배를 보낼게요. 0배. 여기다가 0을 쫙 곱해가지고 보낼게요. 그러면 0을 곱하면 다 0 되지. 0, 0, 0,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 0, 0, 0, 0, 0 하면 돼. 문제는 여기 더하기 1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0, 1,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스칼라 0을 곱해가지고 보내면 0, 1, 0이 나오고 보낸 얘를 0을 쫙 곱해요. 보낸 여기다가 0을 0배를 쫙 하게 되면 전부 0 될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 전부 0을 곱하면 0밖에 안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선형상이면 V를 가져와서 2배를 C배에서 상수배를 똑같은 C를 몇 배에서 보내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C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 들어갔으면 여기다 0을 곱하는 것이니까 0을 쭉 곱하면 다 0이 돼야 되니까 0을 먼저 곱하고 0, 0, 0 보내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0, 1, 0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안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선형상이. 따라서 선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상수가 있어도 안 되고 뭐 곱하기나 이런 거 들어가도 당연히 안 돼요. 사인 함수가 들어가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식이 뭐야 된다? 이렇게 더하거나 2배 하거나 스칼라배 이렇게 돼. 이렇게만 돼야 돼. 다른 군더더기 들어가면 안 돼. 되겠죠? 그런 아주 심플한 감각만 가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식이네. 그것도 상수도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 문자만 골라요. 한 문자. 예컨대 뭐 X 이걸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덜러리 좀 붙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식이 뭐로 보이냐면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다 결합해서 이 전체 각각 다 문자로 놓고서 본 함수로 본다고 치면 자, 1차로만 이루어진 함수인 거예요. 1차로만 이루어진 함수. 그렇죠? 상수항도 없는 1차 함수 되겠죠? 상수항도 없는 또는 상수항이 0인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상수항이 0인 없으니까 0이라는 뜻이지. 없는 1차식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선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를 눈으로 체크하는 것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느낌으로 보면 이런 거 안 되네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선형상이지 문제를 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주겠죠. 근데 이제 볼 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 이상하대? 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한 번쯤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구해보긴 합시다. 자,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 변형입니다. 문제 변형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선형상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상의 구하라 얼마나 간단하냐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주는 건 손 안 대겠습니다. 함수 주는 것까지 손댈 수 있긴 한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함수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뭘 묻느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합. 그렇죠? W 바 뭐 FV equal W in 또는 을 만족하는 V가 존재한다. 지금은 함수가 F가 아니라 L이네. 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얘를 구하시오. 되겠죠? 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겠어요? 핵이라고 안 주고 뭐라고 쓸까? 널 스페이스를 구하세요. 영공간을 구하세요. L의 영공간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상. 요게 곧상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공과는 뭐가 똑같은 말이다? 핵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핵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이라고.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형된 문제를 만나도 안 속겠죠? 아, 똑같은 문제구나. 똑같은 거 구해야 되겠구나. 구합시다. 구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뭘부터 관계없는데 핵을 구한다 합시다. 핵을 구한다고 합시다. 먼저 그냥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일단 뭐 핵부터 구합시다. L이 지금. 그럼 뭘 해야 돼요? 얘가 보낸 거잖아요. 보내서 얘가 0, 0, 0 나오게 되는 이 행일들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커널 L이란 A, B, C, D 행일들의 집합이야. 이런 것들의 모임이야. F로 L로 보내어서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기 R3에 있는 0벡터, 즉 0,0,0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하는 등호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등호로 이어지기를 A, B, C, D. 그 다음에 L로 보내면 식이 3개 나오고 그 식이 3개가 다 뭐 0, 0, 0이라는 뜻이니까 이제는 뭐 한 세대 건너뛰어도 되겠죠. 요게 0이고 B-C가 0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 두 배의 C가 0이고 그렇죠? 0, 0, 0. 사실은 여기서 봤어요. A 더하기 C, B-C, A- B 더하기 두 배의 C가 0, 0,0. 이걸 이제 풀어에 치면 하나하나가 다 0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A, B, C, D 이제 이걸 가져와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해야 되죠? 이제 이걸 가져와서 이제 식을 동치 변형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이제 다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했어요? 그냥 뭐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고 그냥 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뭘 했어요? 이로 내려갈 때 제가 뭘 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가우스 소곱법을 썼어요. 순식간에 가우스 조르단 소곱법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나감. 안다면서요. 가우스 소곱법 언제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그건 아닌가? 하라고 하면 할 줄 아는 건가? 그렇구나. 좀 수동적이네. 그러니까 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강의는 기구방 강의 아니에요. 응용 강의라서 이런 갈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수동적 의미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할 말은 없고요. 사실은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 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거 써야겠다라고 내가 필요를 느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얘를 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쯤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필요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하라면 할 줄 아는 것이 되는데 그 두 개인데 할 줄은 알고 필요는 못 느끼고 그럼 뭐 한다? 그만하겠습니다. 뭔가 자꾸 야단친 느낌이 나서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자, 필요를 느끼시고 뭐라고요? 뭔가 좀 간단히 해야겠다. 간단히 좀 이렇게 식을 좀 정돈해야 되겠다. 식을 좀 간단히 해야겠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겠죠? 물론 이걸 써야 되겠다고 필요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얘를 쓰는 거거든. 되겠죠? 그럼 이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순식간에 지나간 건 아시죠? 다음부터 안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쓰는 방법. A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는 0,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더하기 2C는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뭐로 바꾼다고요? 행렬로 바꿔야지. 그래야지 가수는 쓸 거 아니에요. 행렬로 바꿉니다. 어떻게? 행렬로 바꿀 때 A, B, C, D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A, B, C, D 왜 써? 뭐만 써야 된다고요? 그 개수만 가져오지. 그럼 개수만 가져와서 1, B 안 보이죠? 1, 0이지. B 안 보이니까 C, 1. 그러니까 A, B, C 순서로 개수만 따오는 거예요. A가 없네. B는 있네. C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A는 있네.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2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은 A, B, C밖에 없으니까 A, B 쓰면 돼요. 만약에 D도 있으면 여기다 하나 더 달아서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 뭘 한다고요?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심플한 게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0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마이너스 1배가 이게 더해져서 그래서 한 스텝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1이 되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이 다시 그냥 더해지기, 그냥 그대로 더해주기. 그럼 모두 0이 돼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0, 0, 0 하고 1, 0, 마이너스 이게 바뀐 게 없네요. 1, 0, 0, 1 마이너스 이게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원래 있던 처음 두 개 요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간단히가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간단해서 그리고 금방이가 나오니까 얻어지지만 식이 험하게 나올 때는 꼭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답안 작성 이야기예요. 답안 작성을 할 때 이 파란 부분을 안 써도 돼요. 이 파란 부분을 뭐로 보기 때문에 기본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동어로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썼다고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가 없다? 배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처음부터 가우스는 소호법을 쓰도록 문제를 낼 때는 행렬이 나오든지 행렬로 가서 뭘 하든지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과 핵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초야. 배점조차도 없는 기초인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배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애들한테 이걸 잘 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엉뚱한 걸 여기다 적었다. 그러면 그 아동 점수 빵점이 나가요. 그 뒤는 하나도 없다고.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배점이 사실은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더라? 자, 이제 가수원 소호법 지나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스텝.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끝난 겁니다. 간단히 이제 했어요. 간단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요 간단한 후처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 후처리는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후처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식이 두 개죠. 두 개 남았어요. 두 개가 이제 두 개 식이 남았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식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여기 들어있는 A, B, C 대 4개의 문자를 두 개로 줄이는 거예요. A, B, C, D 중에서 두 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스텝이에요. 이 정해진 스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게 아니라 루틴으로 딱 이어지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제거할 두 문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 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A, B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A와 B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A, B를 제거하자. 되겠죠? 그럼 A, B를 킬한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느냐면 이거예요. A 너 대신에 딴 거 넣을 거야. 그 다음에 B 너 대신에 딴 애 집어넣을 거야. 그렇죠? 회사에서 A, B 둘 자르고 딴 애 들어가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A, B 넌 자르고 딴 애가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식이 얘가 준다는 거지. A는 뭐야? 마이너스 C야. B는 뭐야? 그냥 C야. 이렇게. 그래서 A와 B 자리를 C가 대신 차지할 거야. 이렇게 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보통 남아있는 문자 C하고 D가 남아야 되니까 CD의 식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CD 등 식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D가 안 보이는 건 그냥 이 문제에서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C, B, B도 없어지지. C, C, D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 활동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두 개 문자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CD는 뭔데? 남아있는 CD는 뭔데? 그렇게 쓰면 돼요. CD라고 적고 아무것도 안 하고 써도 돼요. 근데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CD는 뭐겠어요? 스칼라겠지. 스칼라는 지금 뭐예요? 실수겠지. 그렇죠? 여기 뭘 쓰면 된다? 스칼라. 채. 에 있는 모든 원소. 생략돼 있으면 모든 원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답은 맞아요. 여기까지 해도 답은 맞다.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놔둘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쓰기를 원합니다. 그 쓰기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생성기호입니다. 생성기호, 스팬기호, 생성기호, 표기.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뭘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C만 읽는 거예요. C만 드러내고 읽는 거예요. D는 버리고. D는 버리고 C만 읽는 거예요. 마이너스 1, 1, 1. 이렇게요. D는 C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D만 읽는 거예요. D만. C는 없어요. 없고 0, 0, 0, 1 이렇게요. 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두 개 C배 더하기 D배들의 집합이거든요. 이게 뜻이 이거예요. 원래 생성기호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집합, 여기에다가 C1배, 여기다 C2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다 모은 집합이에요. 모든 C1, C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C1, C2는 모든 스칼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걸 그냥 C로 잡고 요걸 그냥 D로 잡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C 스칼라 마이너스 1, 1, 0 더하기 D 0, 0, 0,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커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답을 적을 때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되겠죠? 둘 답이지만 보통 이렇게 쓰는 걸 추천입니다. 이렇게 추천. 생성표기 이렇게 추천. 보통 이제 벡터 공간이 주어진 그것의 부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임용시험에 선형돼서 문제로 그걸 구해야 될 상황이라면 벡터를 여기다 나열하고 생성 표현으로 준 게 아마 제1답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물론 이것도 맞아요.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중간 부분에 멈추면 점수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점수 없고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용공간 구했으니까 이게 용공간이에요. 용공간 구했고 이제 뭘 구하죠? 이제 이미지 구해야 되겠죠? 이제 상구합시다. 두 번째. 상구합시다. 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L이 보낸 것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L은 집합 L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적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적는 게 더 심플해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노랗게 표시한 그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A, B, C는 뭐라고요? 모든 M2R에서 오게 됩니다.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보내어서 나오는 것 L로 사상한 값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해 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앞에 나온 저식이라고요. A 더하기 C,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2C 이렇게 이게 L 값이잖아요. 이게 L1하면서 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그하고 어차피 A, B, C, D는 아무 실수라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 B, C, D는 모든 실수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을 보내는 거야 라고 쓰는 거나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나 여기 쓰는 거나 동치야. 같은 말이야. 맞았죠? 그럼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뭘 해야 되죠? 우리 갈 일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생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라고 생성 다 하면은 여기는 이 순상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A를 B이 다 지우고 A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뭐만? 개수만. 1, 0, 1. 뭘 보고 읽었어요? A만 뽑아낸 거예요. A의 개수만 뽑아낸 거예요. 개수만.
그 다음 뭘 읽어요? B만 읽는 거예요. 0, 1, 마이너스 1. 문자가 ABCD 4개 있으니까 ABCD 4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C계수.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D는 없어요. D는 없으니까 원래는 있지만 문제는 없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그냥 결과만 적어주면 됩니다. D는 없음.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A배, B배, C배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A배 붙이고 더하기 B 붙이고 더하기 C 붙이면 얘랑 같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생성의 뜻이 뭐라고요? 이 생성이라는 이 표기의 뜻이 뭐냐면 여기 된 벡터, 여기 나와 있는 벡터들에다가 스칼라배 더하기 스칼라배 더하기 스칼라배 한 집합이라니까요.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걸 말해주는데 그 과정을 짧게 하는 방법이 개수만 뽑아내면 돼요. A 개수, B 개수, C 개수 뽑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뭘 한다고요? 딱 보고서 이것만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만 가져오면 되지 라고 쓰는 겁니다. 왜요?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뭘 했죠? 가우스선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네. 아, 이 과정에서 이거 뭐 하는 과정이다? 이게 좀 벡터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간단히 해야겠다. 그래서 뭘 했다? 가우스선 소거법 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정돈해서 적어준 결과예요. 적용. 그래서 간결하게 쓴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과정인지를 해드리면 1, 0, 1, 0,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가우스선 소거법 몇 스텝이 지나가겠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1, 0, 1, 0, 1, 마이너스 1, 0, 0, 0 가만 이거 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저기 있네. 똑같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 답을 쓰면 되더라. 되어 있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야기는 요거 두 개 1차 결합으로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죠? 여기에 몇 배, 여기에 몇 배에서 뺐더니 이게 다 없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몇 배, 여기에 몇 배 더하면 얘랑 같으니까 빼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1차 결합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요것도 만들어져. 얘 종속이죠? 없어도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물론 같은 거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거 쓰면 감점 1점이 돼요. 억울하게 감점 1점, 심하게 말하면 1점이고 좀 적게 말하면 뭐 3분의 1점 되겠지. 팀 중에 한 팀만 감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감점이 될 소지가 큽니다. 요까지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 커널은 L은 뭐고, 0공간은 뭐고, 널 스페이스는 뭐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걸 널, L 이렇게 써도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예요. 동일한 교회입니다. 생성, 뭘 쓰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0, 0, 0, 1. 이렇게. 그 다음에 상 또는 치역은 뭐고요? 1, 0,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다르죠, 모양이? 모양이 다르기 정상이에요. 왜냐면 얘는 어디서 왔다? 얘는 매트릭스에서 온 부분 공간인 거고, 요거는 3차원에 있는 부분 공간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모양인 건 당연한 거지. 이제 차원입니다. 이거 몇 차원? 2차원. 이거 몇 차원? 2차원. 이거 기저예요. 그래서 기저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답안 칠 때 커널 L의 기저는 집합교. 기저는 집합으로 써야 돼요. 집합. 교로 쓰고 1, 마이너스 1, 1, 1, 0, 0, 0, 0, 1 요렇게 이며 몇 차원? 2차원. 기호로 표현한다고 치면 커널 L 차원은 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요거를 말하는 거. 이게 지금 동호 붙어 있죠. 여기 요거예요. 여기 요거 동호고 요게 차원을 붙여야지 숫자로 바뀌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답안지에 쓸 때 L은 2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읽으면 무슨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 다르게 뭐라고요? 점수는 못 줘요. 네.
이미지입니다. 집합으로 써야 되고요. 집합으로 써야 되고 이며 차원은 이것도 두 개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자, 이제 의사소통의 다른 이야기예요. 저 앞에 이야기는, 저 노랗게 표시했던 저 표는 문제를 쓴 분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이야기,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치면, 지금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채점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채점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서 점수가 어떻게 날아갈지 알려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렇게 적어놔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전은 이거다. 이 생성 표시하고. 그러면 점수가 날아가야 돼요. 원래 날아가야 돼요. 이런 게 딜레마예요. 채점하는 분들이. 이거 틀린데? 이렇게 쓰면 기저가 아니지. 이건 기저 표현이 아니거든. 이건 생성 표현이고 이거는 부분공간 표현이에요. 부분공간. 원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한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라고. 기저가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저라고 우긴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감점이야. 너 개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요 기저 표현 아닙니다. 기저 나타낼 때는 뭐라고요? 집합규를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되겠죠? 물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건 가능하냐면 이건 가능해요. 요 표현 대신에 이렇게 표현 대신에 이미지 L은 101과 01-2를 원소로 기저를 구성한다. 기저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우리말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우리말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표현하고 동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합규를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로 우리가 원소를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기저는 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원소로 집합을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 문장으로 해석이 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겠어요. 같은 말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쓰든지. 되겠죠? 아니면 집합규 쓰고 그냥 기저 이렇게 말하든지. 생성기호만 쓰지 마세요.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표현들을 주의할 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주 보는 틀리는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싶으나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점수를 깎아버리는 첫 번째 악보 그겁니다. 주의. 이미지 L은 2다. 죽겠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점수 주지 말아야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쓰고서는 기저다. 기저는 이것이다. 이렇게 쓰면 다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틀렸다고 쓴 거예요. 틀렸다고 쓰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입니다. 참고로 요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를 줄여서 차원 이미지 요걸 줄여서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를 RANK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괄호까지 다 써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랭크란 이미지 차원이다 라고 정의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거는 줄인 기호를 잘 안 써요. 널리티라고 쓰거나 그냥 아예 그냥 확 줄여서 M만 쓰거나 뭐 널리티 원래 원어대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널리티 괄호 L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요. 다만 이제 원서도 이걸 확 줄여가지고 NL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RL 이렇게 쓰는 경우가 책이 있다. 실제로 책이 존재합니다. 다 쓰든지 확 줄이든지. 이도 저도 애매하게 NUL을 쓰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참 곤란한 기호예요. NUL을 쓰거든요. 이건 책에 따라서 얘 대신 쓰는 기호예요. 노란 거 대신 이거 쓰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3개까지 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있잖아요. 널 스페이스에 우리말 표현이 영공간이고 영공간은 뭐라 동요라고요? 핵과 동요거든. 그러니까 얘를 커널 L과 동요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책에 따라서 원서 또는 우리나라 심지어 성형태 책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를 널리티 L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커널 L로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 숫자로 써야 돼. 2 차원 이렇게 2 써야 되고 요거는 2로 쓰면 안 되지. 이것처럼 이런 숫자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널 스페이스니까 커널하고 같은 말로 쓰는지 이게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책에 따라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 그래서 이 교훈은 피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안할 때는 출제원이 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맥락을 적어줘요. 문맥을 적어준다고. 그래서 근데 영공간 널 L 이렇게 적어주면 이쪽 맥락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널리티에 우리말 표현 차원이 붙어야 되니까 뭐 영공간 차원 이라고 말하면 요 맥락인 거고 그거는 문제 쓴 분의 맥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걸 수능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이건 좀 쓰지 마세요. 되겠죠? 그냥 커널 쓰든지 아니면 널리티 쓰든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확 줄여서 NL 하고 쓰는 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뭐 공통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 그러나 추천은 안 한다. 끝. 이렇게 쓰는 방법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차원 정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원 정리 소개합시다. 하나밖에 못했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